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하고 압력 행사를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보고 제재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가 노조 제재에 나섰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업자 단체로 봤다는 거죠. 지금 시대 흐름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산재 고용 범위 확대 적용되면서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노동자는 노주법상 노동자입니다. 부산 건설기계 지부가 속한 건설노조는 노조 설립 필증을 받은 합법 노조입니다. 노동조합은 인정하면서 공정거래법으로 다룬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노조법과 공정거래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 체결, 집단행동, 쟁의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으로 보면 다 문제가 됩니다. 건설기계 노동자 임대료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조합원 고용 요구 등의 활동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입니다. 이걸 1차적으로 하려고 노동조합을 만든 건데 공정거래법은 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업체들이 보유한 건설기계를 당시 소속 노동자들에게 불화를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억지로 떠안은 셈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기계를 여러 대 보유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설기계를 가지고 조종하고 운송하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업무 지시를 건설사나 제조사로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직접 일을 하고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근로관계 종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자입니까? 더군다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항상 단기간의 고용과 실업이 반복됩니다. 체불도 많고 안전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한 것입니다. 헌법 33조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법이고 압력행사입니다. 이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자기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다 불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라고 사업자 단체로 보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공정거래법 1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거대한 독점 재벌 예를 들어 몇 개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는 게 공정거래법 취지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독점 재벌입니까? 단기간의 고용과 실업, 체불, 안전 문제를 겪는 노동자입니다. 노조법 개정은 건설기계 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조 개정안은 노동자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250만에 육박합니다. 이제 더 이상 특수하지도 않고 일반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특수를 빼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은 자영노동자, 자영업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노동의 폭넓은 형태를 인정하며 노동자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했는데 법률적 효능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노조법 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제무역 문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노동 관련해서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켰으면 합니다. 이번 판정에서 심의 대상이었던 4개 건설 현장 중 2개 현장은 무혐의였고 나머지 2곳도 과징금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앞으로 항소를 진행해서 경제법, 사회법 전반을 다루는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제대로 판결받을 것입니다. 법적 대응 외에 정권과의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현 정권의 낮은 지지율과 위기 상황을 반등시킬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